뭐 작년 4월부터 1월까지도 사실 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갔었는데 왜 그때는 왜 금이 안 올랐냐.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금리랑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그쵸, 예. 네. 이 답을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이제 저희가 뭐 금리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주제, 커머디티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의 변화가 있을까, 또 금리랑도 조금은 연관이 있고, 또 러시아 침공 때문에 조금 시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한 시장에는 좀 어떤 상품이 좋을까? 저희가 뭐 기존의 이슈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금 관련된 상품이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는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금에 관련해서 오늘 조 전무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제 상승적인 금 계속 갈까,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금이 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안은 네. 굉장히 좀 재미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품으로 계속 있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금이 요즘에 다시 자기 역할 좀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네. 주목도 받고 있고 네.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보면 이 금 상승 추세가 네.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황하고 좀 맞물려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보면은. 그렇죠. 예. 뭐 변동성도 커지고 그쵸. 뭐 가격도 뭐 커가 움직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또 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40년 뭐 최고치 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제 최근에 저거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성도 커지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게 한 작년 한 4월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됐던 네네. 그러니까 한번 지금쯤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품이 작년에 연말쯤에는 금이 조금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 조금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시장이 변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금 하면은 이제 물가하고 뭐 연관이 많으니까 보면 이제 물가를 한번 좀 지켜보면은 1월 달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2년 이후로 이제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높았던 적이 별로 없었었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그 항목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중고차. 중고차. 네, 중고차가 한 40% 정도. 1년 전 대비해서 40%.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신차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는 필요한데 이제 또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중고차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중고차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40%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이 한 40%, 그다음에 뭐 에너지 나머지 뭐 전기 뭐 이런 것들도 뭐 한 30% 가까이씩 올라가고. 중고차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고차 빼고는 상당히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가솔린, 에너지, 일렉트리시티가 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인데 그쪽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틀린 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은 예전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공급 관련된 이슈가 생겨가지고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들은 공급 관련된 특히 이제 뭐 원자재, 에너지 쪽 관련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를 많이 자극을 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한 1월 달에 한 8% 정도 올라갔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뭐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도 81년 이후로 최대로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체감하기 쉬운 거지 않습니까? 맨날 장 보러 가면은 이제
그쵸. 살 게 없다. 살 게 없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뭐 이렇게 아, 팍팍 느껴지는 게 이제 식료품인데 네. 식료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소득층일수록 더 어렵죠. 보면은 물가가 아무래도. 상승을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가구당 월 한 276불 정도 더 이제 지출이 발생한다. 똑같은 물품을 산다고 했었을 때 그 정도 더 생활비가 더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그렇죠. 더 쓰는 거죠. 똑같이 하는데도. 똑같이 하는데도 30만 원 더 쓰면은 이제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30만 원이 좀 영향이 좀 덜하겠지만은 그렇죠. 없는 사람 가처분 소득이 적은 없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크죠. 네, 가게에서 더 부담된다는 건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고통 요소로 네. 이제 인플레라는 게 이제 실제로 체감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고통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고차를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래도 그쵸,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사게 저렴하게 되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동 거리도 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여기도 보면 이제 백인이나 아시안에 비해 가지고는 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쪽이 훨씬 더 체감이 더 크네요. 더 물가 영향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고 이제 생산자 물가 쪽도 같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9.7 이 정도 나왔는데 네.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1%대였었으니까 뭐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올라간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생산 소비가 다 줄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좀 낮게 유지됐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많이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러니까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게 사실 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예상치는 이제 올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7.3,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9.1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7.5, 9.7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높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조금 낮게 이제 생각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9% 정도.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 뭐 별로 안 별로 올라간 차이가 거죠. 없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9.1%라서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좀 빠진 거거든요. 말 같은 경우 한 13%까지 올라갔었었는데 그게 9.1%로 줄었고 그거보다도 이제 예상치가 이제 9.5였는데 9.1로 줄어든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중국 쪽은 좀 낫다. 근데 중국이 이제 사실 보면은 그 전 세계 공장 아닙니까? 그쵸, 예, 그쵸.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다른 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걸 수입해다 쓰는 그렇죠. 국가에 국가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또 그걸 가지고 또 생산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게 다 영향을 받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되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으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피크는 안 쳤는지 몰라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같지는 않을 수 올라가는 있죠.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보통은 이제 연준에서 물가 관리하는 게 2%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표가 2%인데 목표가 2%인데 지금 뭐 이 정도 7.5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피크를 친다 그래도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뭐 기정사실화 이제 됐죠.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작년 뭐 중후반까지만 해도 보면은 연준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만간 뭐 안정화될 안정화된다 수 있다. 물가가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그때 뭐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는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그게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바로 다음 달이 아니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 하겠다고. 예, 폭이 얼마 될지 이제 문제지. 사실 뭐 이번 3월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은 거의 연준에서 그렇죠. 모두가 다 네. 예상하고 있는. 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올해 남아 있는 게 7번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네. 몇 번 올릴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를 올릴 것이냐, 뭐 네.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일단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이제 좀 변경이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 하락이 한 30년간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크게 봤을 때는 뭐 한 30년 동안 뭐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좀 이제 30년 동안 추세.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였었는데 네. 이 기조가 이제 좀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보통 장기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네. 단기 금리에 비해서 이제 보통 장기는 이제 10년물, 그다음에 이제 단기는 2년물짜리 그쵸. 이제 보통 보는데 대부분 이제 10년이 더 높죠. 보면은 그쵸, 그쵸. 예, 가끔가다 이제 역전이 되는 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금리가 2년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네. 현상이 이제 가끔씩 보이는데 표에도 보시면은 그래프상에도 보면 2000년에도 이렇게 한번 역전이 됐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쵸. 이제 0 밑으로 간 적이 0 밑으로 간 게 이제 그 역전된 구간들인데요. 네. 그렇게 구간들이 오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그 이후에는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어둡게 되어 있는 선을 보시면 이제 그때가 이제 리세션 구간인데 그쵸.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이 발생하면은 이제 뭔가 경기 침체. 그좀 후에는 이제 안 좋은 일이 터지고 2000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랬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금융위기도 왔었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도 사실 한번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한번 내려갔었었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단기 금리는 많이 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좀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이제 그 갭이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네, 부분이 이제 그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금리 인상되고 뭐 이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안 좋았죠.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뭐 2월 말까지 보면은 한 10% 이상씩 빠졌었는데 금리 저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더 많이 빠졌었고, 예.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올해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들이 다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럼 맞아요. 예.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또 터졌죠. 예. 설상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제 변동성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제 뭐 폭격도 이루어지고 침공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이제 원자재의 최대 공급자 중에 하나죠. 예. 특히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급량의 뭐 반 가까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일, 가스 같은 에너지도 한 7, 8%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겠죠.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보면은 그 물가들이 1월달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사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식량 관련된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많이 자극을 받았었는데 지금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은 식량 부분을 갖다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슈가 터지면은 아무래도 이쪽 섹터의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기조가 쉽게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 또 곡창지대라 곡물도 영향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영향이 엄청 많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합쳐가지고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 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식량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완전 난리가 날 수 있는. 뭐 지금 뭐 원유 가격도 뭐 지금 100불 다 넘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얼마 만에 100불인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엄청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생각보다 빨리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보면은 예, 원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이슈가 있으면은 물가가 쉽게 이제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생각나는 게 투자의 새로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안불안하고 물가 올라가고 이런 하는 상황에서 저는 옛날 스타일이라 골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은 또 그 비트코인도 뭐 맞아요. 암호화폐도 얘기는 하는데 뭐 얘기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네. 암호화폐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자산군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드였었죠. 네. 뭐 시장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가치 보존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제 가치가 보존하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최고죠.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동성 많이 늘어날 때 이제 제일 수혜를 받아봤었던 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였었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 자체적으로는 이제 좀 안 좋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정점 한번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때문에 이제 가장 혜택 본 게 사실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또 영향을 받는 게 이쪽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빠질 룸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상황에 속절없이 이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 최근에 이제 뭐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뭐 좀 예, 사기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기조 자체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예. 더 큰 이슈는 유럽에서 비트코인 아예 못 쓰게 당분간 막겠다 뭐 이런 또 이슈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보면은 러시아가 국제 제재 피하려고 쓰는 걸 막겠다 뭐 이런 게 있으니 좀 뭐 시장 지금은 오르지만 좀 위험한 건 맞죠. 뭐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쪽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하고 골드 레이시오도 이제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러니까 금은 좀 올라가고 비트코인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시오 자체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비트코인은 좀 이런 상태인데 이제 금은 최근에 좀 모습이 좀 괜찮죠.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그 작년 한 해만 해도 굉장히 좁은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고 이제 레인지가 이제 점점 더 좁아지면서 이제 그 레인지 안에서만 계속 움직였었었는데 그걸 갖다 최근에는 이제 상향 돌파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왔죠. 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도 이제 앞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ETF 쪽에도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져나가기만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제 금 쪽으로 많이 이제 몰리면서 거기서 이제 ETF에서 금도 계속 사고 그랬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자금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는 이제 ETF 쪽에 이제 다시 몰리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런 게 이제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순환이 있더라고요. ETF가 잘 되면 이제 금 현물 가격. 그렇죠. 아무래도 ETF에 돈이 모이면은 거기서 사게 되니까 금을 사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상황이 보면은 사실 뭐 물가는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거고. 그렇죠. 예. 뭐 작년 4월부터 1월까지도 사실 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었죠. 올라갔었는데 왜 그때는 왜 금이 안 올랐냐? 예. 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금리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 답을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여튼 뭐 금리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리 낮았잖아요. 그동안 뭐 금리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액션이 없으니까 그냥 금보다는 뭔가 더 투기적인 유동성 있는데 가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저거는 이제 갑자기 그렇게 조용하던 게 왜 2월달 들어와서 이제 올라갔을까? 그것도 금리 인상 신호가 2월쯤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 느낌에는 뭐 금리 올릴 듯 하면 뭐 파월이 나와갖고 아니 뭐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신호를 준 거 아닌가요? 그 네. 사실 전에 저 지난번 촬영할 때 네. 금리 관련 얘기할 때도 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연준이 좀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신호도 근데 주고.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보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원래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가 뭐 오르면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사실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네네. 딴 걸 들고 있는 게 사실 나을 수도 맞네요. 있는데. 아 제가 거꾸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네. 2월은 왜 올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짚어보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계속 물가 상승 얘기는 있었었지만은 네.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관련된 네. 물가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 가격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그쵸. 미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금 가격이 좀 상승이 좀 억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굉장히 물가들이 올라가면서 네.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릴 거라는 그 예상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한 번에 뭐 25bp가 아니고 50bp씩 올린다는 뭐 얘기도 있었었고, 네. 뭐 1년 동안에 뭐 2% 넘게 올린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면은 이제 금 쪽에는 영향이 좀, 네. 아 그렇죠. 안 좋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좀 억제를 받은 거로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 올라왔었던 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정정이 많이 불안해졌죠. 그쵸, 보면은. 그쵸.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시절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갖고 있으면 이제 가치가 보존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면서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좀 촉발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 변동이 생겼었죠. 그 작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많이 올릴 거로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금리 그쵸.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하면은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늦춰야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월달 금리 인상 예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불과 얼마 전 한 일주일 전, 뭐 1, 2주일 전만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 한 50bp 올릴 거라는 예상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25bp 올릴 거라는 예상이 뭐 한 60% 정도, 네. 뭐 이 정도 이제 차지했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25%로 이제 굳었죠. 그렇죠. 예, 거의.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하원 청문회 때 이제 파월이 나와서 이번 3월달에 25bp 올리는 거 자기 지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3월달은 25bp로 이제 진 거죠. 예, 네. 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50bp 올릴 수도 있다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금리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네, 네. 라는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사실 금 가격에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상치 자체도 좀 많이 낮아졌어요. 보면은 그 짙은 색깔 선이 지금 현재 예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옅어질수록 이제 좀 전에 이제 예상인데, 전에는 훨씬 더 이제 연말까지, 이게 이제 그 올해 12월까지 이제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을까를 예상을 해놓은 그런 네. 점도표인데, 훨씬 더 왼쪽으로 많이 이동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훨씬 더 높게 뭐 한 1.5%에서 1.75%까지 이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올해 연말까지 제일 뭐 예상 많이 하는 게 뭐 1%, 1.25% 뭐 한 그 정도 이제 예상되니까 뭐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과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네.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 금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정정 불안해지는데 사실 이제 금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금 가격의 이제 상승에 이제 촉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사실 뭐 반등을 좀 했죠. 보면은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가격이 확 한번 밀렸었었는데 갑자기 밤에 예, 밤에 이제 다시 쫙 올라와 버렸죠. 예, 그래서 다 회복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갖다가 아무래도 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한 거죠. 아직 뭐 연준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설마 금리를 갖다 그렇게 많이 올리겠느냐 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Good is good, bad is good.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고 한 거, 안 좋은 것도 또 불안 해소니까 또 좋고. 그럼 뭐 해주겠지 뭐 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은 좀 반등한 것 같고 금은 이제 사실 2월달 들어오면서 쫙 올라갔었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날은 뭐 엄청 올라갔었죠. 올랐었죠. 1970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또 다음날 또 확 빠졌어요 보면. 주식하고 거꾸로 딱 바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 주식은 이제 딱 바로 회복했는데 금 가격은 다시 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뭐 좀 내려. 1900 밑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한 며칠 왜 그러지? 그랬는데 또 다시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그 금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긴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초기에는 또 금 가격에 바로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뭐 1년 전, 6개월 전, 그다음 6개월 후, 1년 후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저건데 이제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금리 인상 6개월 전에 금 가격이 더 안 좋고 보면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보다 한 6개월 뒤, 그다음에 1년 뒤, 이때까지는 금 가격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사실 올린다고 했을 때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올려봤자 사실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이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금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적어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금리가 설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인상하기 시작한 초기 시점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금 가격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는 게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네. 보통은 이제 거꾸로 올리면은 영향이 있다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조금 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이제 명목금리나 실질금리 자체가 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나오는 이자율만 하더라도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 미만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인플레를 뺀 걸로 따지면 실질금리를 따지면은 사실 마이너스 지금 뭐 한 6%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뭐 봤었을 때는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뭐 좀 있다 하더라도 금 가격에는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이제 한번 뭐 그 금 가격 관련해서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 가격 상승에 미치는 요인은 뭐 시장의 불안 심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가, 그다음 금리, 그다음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면은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갈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안 심리는 이제 상당히 높아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주도해 가지고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게 당장 그렇게 해소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계속
그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이제 금가격 상승에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예상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로 보면은 네. 금가격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죠. 이제 성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요 세 가지 요인, 그 금리나 물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식도 보면은 이런 상황이 불안 심리만 빼놓으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식 쪽이 좋아지는. 괜찮을 거고 네. 만약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주식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금 쪽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장이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네. 봤었을 때 돌아가는 형국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금리가 뭐 낮아진 점은 이제 좋은 뉴스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러시아 제재도 지금 계속 있고 얘기 나오고 예.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위프트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거는 러시아겠지만은 네. 러시아만 타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기는 당분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금 가격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또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지난번 고점이 2060 정도였었죠. 네. 예, 그거는 일단은 돌파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태가 더 가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뭐 2100 이상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금 가격 자체만으로도 이제 강세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보면 주식하고는 좀 반대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 안정화 측면에서라도 금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관심을 좀 가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이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금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다가 이제 좀 담아 두시는 것도 주식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그 주식 시장이 조금 연초 시작보다 좀 차갑게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좀 뭔가 확 개선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실제 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직원들도 뭐 주식들 물린 직원들도 있고 더불어 역으로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파생 상품은 좀 이제 거래가 늘고 하니까 뭐 일종의 해지라고 생각하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결국은 시장 변화가 있는데 몇 년간 계속 주식이 너무 좋았으니까 조금 조정에 온 건 맞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우크라이나까지 오니까 더 좀 시장이 냉각됐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하는 파생 쪽은 사실은 지금 변화가 좀 많아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조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져야지 또 기회도 또 많이 발생하기 그리고 때문에 또 기존에 포지션 있던 분들도 사실은 뭐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방송 촬영 전에 좀 얘기는 했지만 에너지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또 이렇게 방향성이 안 맞는 분들은 손해도 많이 보셨고 또 금 관련해서도 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은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이 있었으니까 전반적인 트렌드를 볼 때 조금 자금이라든지 투자 흐름을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하여튼 조금 어려운 시기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이건 좀 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어렵죠.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이길 것 같았는데 또 뭐 지금 봐서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푸틴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일단 칼을 뺐는데 그렇죠. 모양새가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바로 그냥
네. 끝내기도 사실 좀 그렇고. 네. 그래서 뭐 그냥 소위 인터넷에서 그런데 가십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왔는데 봄에 이렇게 눈이 녹으면서 한참 뭐 이렇게 뭐랄까 진흙벌 이런 게 생겨서 통과를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됐다는데 이제 그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도 빨리 안 끝내면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그쵸, 게 예. 크다 보니까 시장엔 또 불안 요소잖아요. 그게 사실은 빨리 평화가 오는 게 좋은데 그래 어쨌든 불안 요소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를 좀 신중하게 네. 예. 혹은 뭐 조금 단기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금것처럼 이렇게 트렌드가 형성되는 상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중기적으로도 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주목을 거의 못 받았었던 자산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볼만한 것도 괜찮지 관점, 않을까. 예. 저희가 이슈톡 이제 한지 연 단위가 넘어갔는데 처음에 할 때 금 조금 보다가 네. 아, 괜찮을 것 같다 하다가 이제 한동안 계속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는 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 상황도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고 저도 순간 아까 거꾸로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 헷갈리시지 말고 그 맨 뒤에 저희가 이제 PD님이 자료에 넣어주시겠지만 물가와 금리 이런 부분에 따라 금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고 저희 채널 또 보시면 썰당이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에 대해서 뭐 어떻게 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기초부터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좀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 채널 통해서 기초부터 오늘 한 내용까지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투자에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금 부자 되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쵸. 네. 금 투자에 관심 가지시고 올해 좀 부자 되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